스크럽이나 닥토할 때 사실은 말리고 싶은 행위예요. 따라서 필링 하나만 꾸준히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김안나입니다. 홈케어로 각질 제거 한 번쯤 다 해보셨을 텐데요. 보통 얼굴에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면 화장도 잘 안 먹고 지저분해 보여서 어떻게든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닥토도 하고 주기적으로 스크럽을 하거나 필링 젤을 하기도 하죠. 근데 피부과 의사인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말리고 싶은 행위예요. 왜냐하면 각질도 중요한 보호막인데 거슬린다고 계속 밀어내면 사실 피부는 그 보호막을 잃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각질 제거는 무조건 하면은 안 될까요? 네, 피부과 가면 아쿠아필, 밀크필 같은 필링을 해주는데 결국 다 같은 각질 제거가 아닌가, 그거는 뭐가 다른지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이미 각질이 일어났거나 피부가 떠서 화장이 잘 안 먹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각질 제거, 즉 필링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피부층의 일부를 벗겨내는 시술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것이 물리적인 어떤 자극을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스크럽에 들어있는 작은 필링 알갱이들이나 닥토할 때 토너 패드로 피부 표면을 닦아주면 노폐물이랑 각질들이 벗겨져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물리적인 자극 말고 화학적인 필링도 있어요. 밀어서 벗기는 행위 말고 화학적인 성분으로 각질과 피부의 결합력을 약화시켜서 탈락을 시키는 거죠. 이 필링들을 너무 자주 한다거나 과하게 하다 보면 우리 보호막인 각질이 벗겨져서 오히려 피부가 민감해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만약 필링을 하고 싶으시다면 자극이 안 가는 선에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주기나 세기 그리고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 하루 이틀 필링을 했을 때는 피부가 매끈해지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붉어지고 따갑고 각질이 일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집에서 각질 제거를 하고 싶으시다면 어느 주기마다 할지 또 어떤 제품이 본인 피부에 맞을지 스스로 잘 알아야 하는데요. 스스로 관리가 어렵고 민감한 분이라면 피부과에 내원하셔서 필링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피부과에서는 피부 타입별로 어떤 필링을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피부과에서는 필링을 보다 포괄적인 전문 용어로 리서페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도로공사를 해서 재포장하듯이 우리 피부에도 미세한 외상을 줘서 표면이 이제 매끈하게 다듬는 거를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필링 즉 박피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화학적 박피와 물리적 그리고 레이저 박피로 나뉘고 모형을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각질층과 또 표피 까지 벗겨내는 표층 박피가 있고요. 또 이 진피층의 윗부분까지 건드리는 중층 박피라는 게 있고 또 아예 더 그 밑에 아랫부분까지 들어가는 심층 박피로 나뉩니다. 화학 박피는 약물로 피부에 외상을 입혀서 일부를 벗겨내는 거고 약물의 종류와 농도 또 몇 겹을 바르는지와 도포 시간에 따라서 들어가는 깊이가 다 달라집니다. 물리적 박피는 미세한 크리스탈 입자라거나 사포 같은 거친 면으로 밀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집에서 하는 때밀이라든지 다양한 스크럽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레이저는 점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CO2 레이저나 어빔 레이저로 피부를 원하는 층까지 레이저 에너지로 파괴를 하는 방식입니다. 박피에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박피 자체가 피부에 자극적인 데다가 강한 시술을 하면 회복 기간도 길어지고 특히 동양인 피부에서는 색소 이상이 생길 위험도 크기 때문에 많은 병원들에서는 현재 물리적 박피라던가 레이저 박피를 많이 하지는 않고 화학 박피 중에서도 표층 박피를 제일 널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질 제거, 즉 필링은 단순한 시술 같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하는 피부 깊이까지 딱 타겟을 해서 균일하게 이걸 벗겨내는 건데 우리 피부는 여기에 반응해서 막 다시 회복을 하려는 재생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생인자들과 또 콜라겐, 엘라스틴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표피층이 자라면서 결과적으로 피부가 더 두꺼워지고 탄력도 올라가고 톤도 더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링 하나만 꾸준히 해도 상당한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는데요. 깊이 들어가는 강한 시술을 할수록 효과가 드라마틱하긴 하지만 그만큼 시술 후 회복 시간도 길고 감염이나 흉터, 색소 이상 같은 부작용의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와 과거 병력 같은 거를 고려해서 전문가의 신중한 판단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링 시술에 쓰이는 다양한 예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피부과에서는 대표적으로 여드름, 색소, 흉터 치료 그리고 안티에이징 영역에서 쓰이는데 시술 목적과 개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 거기에 적절한 약물을 고르고 강도를 조절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성분들로 아하, 바하라는 화학 물질들이 있는데요. 각각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와 베타 하이드록시 애시드의 줄임말로 화장품을 잘 아시는 분들이면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둘 다 자연에서 유래한 성분들인데 조금씩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는 락틱 애시드나 글라이콜릭 애시드, 시트릭 애시드 같은 성분들이 속하고 얘네는 물과 친하고 분자량이 작아서 다소 자극이 될 수 있지만 피부 표면의 잔주름이나 색소 그리고 광노화에 효과를 보이고요. 두 번째 베타 하이드록시 애시드는 살리실산이랑 같은 말인데 얘는 기름 성분이랑 더 친해서 아하보다는 모공에 잘 침투하고 피부에 자극이 더 적고 항염증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주로 지성 피부, 특히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을 하면 막힌 모공들을 열어주고 울퉁불퉁한 좁쌀들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고 또 여드름 후에 울긋불긋한 색소를 좀 더 좋아지게 합니다. 기미랑 잡티를 치료할 때도 아하라던가 이 아하 바하를 잘 조합한 제품들을 쓰는데요. 필링을 해서 가장 겉에 층을 탈락시키면 이게 표피세포 주기를 빠르게 해서 멜라닌이 축적된 세포들이 빨리 탈락이 돼서 피부톤이 밝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여드름 흉터에서 필링이 중요한 치료 방법인데 이때는 조금 더 강한 약물을 사용을 합니다. 주로 쓰는 거는 트리클로로아세틱 애시드 TCA라고 부르는데 얘를 높은 농도를 끝이 뾰족한 도구에 묻혀서 흉터의 파인 부분에 국소적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살이 차오르면서 흉터 경계를 흐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트필이라거나 TCA 크로스 등으로 알려진 기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필링은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술이에요. 하지만 좋다고 해서 너무 자주 시술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한번 피부에 자극을 줬으면 충분히 회복과 재생의 시간을 줘야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를 더 민감하게 하고 피부염이 생기거나 색소 이상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술 종류에 따라 강한 것은 더 긴 회복기가 필요하겠지만 약한 필링의 경우에는 저는 적어도 한 2주 정도 간격은 두고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다만 피부 상태에 따라서 절대 필링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건조하고 민감한 분들, 특히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은 잘못 시술을 받았다가 오히려 더 빨갛게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외에도 얼굴에 상처들이 있다거나 또 포진 같은 감염성 피부병이 있다거나 휴가를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얼굴이 벌겋게 그을린 상태라면 필링을 받기가 적합하지가 않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안정된 상태에서 시술 받으시는 게 좋고요. 집에서도 스크럽이나 각질 제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보습제는 열심히 발라주시고요. 또 시술 전후로 조심하실 부분도 있는데요. 먼저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낼 수 있는 왁싱이라거나 면도는 시술 직전이나 직후에 가급적 하지 마시고 또 강한해에 노출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술 후에는 광범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시고 보습제도 충분히 도포하셔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관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한 박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부터 바로 화장을 하셔도 되는데 다만 시술 후에 한 2-3일 정도는 피부가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레티놀 계열 화장품을 집에서 사용하는 게 있다면 잠깐 휴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피부과에서 하는 필링 시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일부고 피부과 필링은 이것보다 훨씬 무궁무진한 영역인데요. 잘만 사용하면 아주 좋은 시술이지만 모든 게 그렇듯이 지나치면 탈이 날 수가 있으니까 꼭 전문의의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고요. 홈케어로 각질 제거를 하셔도 되는데 스크럽을 하실 경우에는 얼굴보다는 팔꿈치나 무릎, 정강이처럼 각질이 두꺼운 데다가 해주시고 얼굴은 부드럽게 롤링되는 필링 젤을 1분 이내로만 간단하게 또 한 달에 한 2-번 정도로만 시행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김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